보험이 없어도 이것만 알면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이 제도는 올해부터 모든 질환 합산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작년 8월에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간 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보세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걱정이 되고 민간보험 가입은 어려져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공적 보험만으로도 절망적인 병원비 부담에서 해방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2024년 올해 변경되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요. 최근에 가족이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실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좌절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5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만을 합산하여 지원을 했다면 2024년 올해부터는 동일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로써 작년까지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은 급여 항목 중에 예비급여, 선별급여, 병원 2, 3일 입원료,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여기에 더해 비급여 일부 항목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비급여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도수치료 등이 있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본인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3과세표준액이 7억을 넘지 않고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부담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해준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시고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니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저도 가족 중에 위암 수술을 받은 분이 계셔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희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나라에서 병원비를 90에서 95% 지원을 해주는데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실 때 병원에서 다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 제도에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오랜 기간의 고액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7월에는 치매 치료와 관리에 치매관리 주치의가 도입이 되는데요. 치매 환자가 직접 선택한 의사로부터 치매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료,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환자 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10%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산정특례 제도는 병원비 중에 보험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산정특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를 일부 지원해주지만 다른 국가지원금이나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5%를 내주고 본인이 가진 암보험에서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본인이 암,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 확진된 경우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적용이 되며 중증치매는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다른데요. 암은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 화상 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결핵은 2년 등 질환별로 다르니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국가 지원이 많아서 좋네요. 그럼 지금 당장 비싼 민간보험들을 다 해지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과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개개인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민간보험을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서 적용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차례차례 해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23년 8월에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187만 명이 각각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건데요.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라 나뉘어진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험료 수준이 2분위에 속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합산 108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추가로 든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2024년의 변화라고 하면 소득 하위 30%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동결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소득 1분위와 2, 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 원과 108만 원으로 각각 동결되어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을 지원해 주는데요.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전과 사후급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당해연도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있고요. 당해연도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환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사후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오기 전에 실비회사에 먼저 청구했는데 공단 환급 예정금은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던데요. 저는 공단에서 환급금을 받고 나니 실비회사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던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받는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보험사에서 환자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을 애초에 공제 후 지급하거나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각서를 쓰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보험사에서 역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보험사의 상황이 많이 유리한 편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이 개편되면서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고 2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실손가입자부터는 약관을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단에서 환급받은 상한의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1세대 실손이 2009년 10월 이전 계약건인데요.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정 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1년치 의료비가 모두 나온 후 이듬해 8월쯤에 지급이 되는데요. 공단에서 받지도 못한 환급금만큼 보험사에서 공제된 보험금을 받기에 소비자들은 환급금이 나올 때까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금융위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먼저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다시 국가로부터 받은 건데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민간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정책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시는 게 외국인들에게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이실 텐데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종합병원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엄청나고 예약도 계속 밀렸다거나 2년 동안 안병동에 있어 보니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이 친정 식구들 다 데려다가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린 것을 보았다.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유발하는데요.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외국인으로부터 5,56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중에
혜택을 전혀 못 받아 복지 상황존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재정 수지는 작년 229억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적자 폭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4,181억 원 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천만 원의 진료 비용을 썼는데 이 중에 39억 5천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SNS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본전을 뽑자는 내용의 동영상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 승차가 전체적인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보험 악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이고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약 1%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보면서 건강보험 세금이 늘고 있음에도 5년 이상 이러한 행태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급여 항목들과 비급여 일부까지 적용되나 민간보험과 중복 혜택을 볼 수 없고 올해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 합산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산정특례 제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나라에서 병원비를 90에서 95%를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내지만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하며 올해는 간질환 환자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었고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되며 작년 8월 기준 대상자는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본 제도라는 점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링크와 전화번호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